길어 보였던 연휴도 막상 지나고 나니까 아쉽기만 합니다. 만난 거 많이 드시고 눕눕 누워서 휴식도 많이 하셨습니까? 입과 몸이 호강한 건 좋았는데 남는 건 보름달처럼 두둥실 떠오른 볼살과 뱃살이라면 지금 집중해 주십시오. 연휴 기간에 확 찐 살 빠르고 건강하게 빼는 법 알아봅니다. 경희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정아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병원 박정아입니다. 예. 명절 지나고 출근하는 몸이 정말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이게 명절 증후군인가 싶기도 하고, 명절 때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명절 비만이라는 말이 생긴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명절에 드시는 음식들의 대부분이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기름에 튀긴 것도 많고, 일단 드시는 양 자체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열량이 높으니 체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생활 습관이 일시적으로 깨지는 것 역시 음. 비만을 조장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술 안 드시고, 밥도 적당량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명절에 고향에 돌아가시면은 술도 드시고 밥도 많이 드시고 운동도 안 하시거든요. 예. 그러한 것들도 전부 다 이제 비만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좀 안이해지긴 하더라고요. 바지도 고무줄 바지 위주로 입고. 네. 명절이라 과식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혹시 입맛이 계속 도는 게 이게 계절 탓도 있습니까? 왜 그 천고마비라고 말도 살찌는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가을이라는 계절 자체가 우리 몸의 신경 전달 물질이나 포만 중추 같은 곳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 가을이 되면 날이 추워지는데 그 포만 중추에 열이 이게 가는 게 좀 느려지거든요. 체온이 낮아지면서 그렇기 예. 때문에 여름철에 비해서 조금 더 먹어야지 이제 포만 중추가 포만감을 느끼게 되어서 아무래도 음. 먹는 양이 증가하고 그리고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지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예. 그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게 어, 물론 행복감에도 영향을 주고 뭐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주는데 식욕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 세로토닌 분비가 감소해서 식욕이 더 증가하는 경향도 가을철에 나타납니다. 해를 더 많이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예. 맞습니다. 희망적인 말씀이 있어서 이거 꼭 여쭤봐야겠어요. 단기간에 급하게 찐 살은 오랫동안 찐 살보다 더 빨리 뺄 수 있다라는 말이 있던데 이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는 경우에는 그 탄수화물이 다당류의 일종인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근육이나 간에 저장이 되는데요. 예. 이것은 사실 좋은 에너지원이고 운동할 때 많이 금방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글리코겐을 많이 축적시키고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그 정도로 쓰기 좋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2주 내에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글리코겐을 다 태워버리면 급하게 찐 살이 급하게 빠집니다. 물론 어. 2주가 아직은 지나면 늦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근데 2주가 지나면 글리코겐이 지방이 되니까요. 그 예. 전까지 빨리 태우시는 게 좋습니다. 골든 타임은 2주, 2주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의 내 뱃살은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어서 너무나 희망적입니다. 골든 네, 타임, 맞습니다. 예, 2주를 넘기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골든 타임 2주를 놓쳤을 때가 되면 그러면 살 빼기는 7배가 더 어려워진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 글리코겐에 비해서 지방이 같은 1kg이라고 하더라도 열량 저장률이 효율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 1kg가 글리코겐의 한 7, 8배 정도의 열량 효율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글리코겐에 비해 지방은 정말 잘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7배 예. 노력을 해야지 네, 우리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어, 2주 안에 어떻게든 살을 좀 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길 단기간에 최대 3kg 이상은 늘지 않게 조절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 기준이 이제 사람마다 체중 이 제각기 좀 찌잖아요. 왜 3kg이 기준입니까?
그 3kg가요. 네. 일단은 뭐 체중 관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에도 몇백 g씩의 체중 변화는 자연적으로 있고 그 물을 많이 먹거나 음식을 많이 먹거나 굶는 경우에 최대 한 1, 2kg 정도까지는 자연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예. 3kg부터는 얘기가 약간 다릅니다. 그 저희가 정상 체중을 보통 60 정도로 대략적으로 잡는데 3kg이면 5%거든요. 예. 하루 사이에 5%의 체중이 확확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3kg를 보통 기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살을 어떻게 해야 빨리 그리고 잘 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운동을 해야지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데 혹자는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살은 안 빠지고 건강한 돼지가 됐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좀 식단 조절도 필수라는 얘기로도 들리고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뱃살 빼는데 가장 효과적이겠습니까? 운동은 사실 이게 딱 좋다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 다만 유산소 운동, 걷기나 뛰기 같은 것들은 많은 에너지를 태울 수 있거든요. 많은 예. 열량을 태울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 숨 차고 땀 나는 정도 수준을 일주일에 한 150분 이상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 그리고 사실 뱃살을 빼려면은 근육이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유산소만으로는 바디 쉐이프가 사실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근력도 같이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이면은 하루에 50분 뭐 걷고 달린다고 가정을 하면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이렇게 땀 흘리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좀 깁니다. 그러네요. 50분 달리기 좀 힘든데. 그 뼈가 약해서 걷고 뛰는 게 조금 어려운 어르신들도 있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떤 운동을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은 어르신분들이 못 뛰는 이유는 뼈가 약해서가 아니라 관절염이나 협착증 때문에 걷거나 어, 뛰면 아파서 그런 경우가 많긴 합니다. 예. 그러면 안 아픈 운동, 어떤 것이든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고요. 음. 어, 걷기가 사실은 참 좋은데 어려우시다면 물에서 하는 운동들도 좋습니다. 음, 수영이나 뭐 물속에서 걷는 것도 관절이나 뭐 크게 무리는 안 되는 거죠, 몸에. 예, 맞습니다. 무리는 안 갑니다. 사실 뼈가 약한 골다공증의 경우에는 하중을 받는 운동을 하는 게 더 좋기는 한데요. 예. 하중을 받으면 아픈 경우에는 물에서 하는 운동도 못지않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운동을 몸이 아파서 못 한다는 거는 핑계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도 들렸습니다. 교수님, 복식 호흡을 한다거나 이 배에 힘을 좀 꽉 주고 걷기만 해도 그러니까 배에 힘만 주고 다녀도 뱃살이 빠진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것도 사실일까요? 이거 사실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그 배에 힘을 주는 것은 말 그대로 체형을 바로 잡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만 열량이 예. 많이 태우지는 않아서 체중 감소에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어. 다만 배에 힘을 주고 복식 호흡을 하는 행동 자체가 그 뭐랄까요? 체형을 바로 잡음으로써 다칠 확률을 떨어뜨리고 바른 자세가 되니까 더 체형이 좋아지니 이래저래 이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 네. 살 빠지는 것과 별개로 하시면 좋습니다. 예, 꼭 배에 힘주고 걸어 다니라는 말씀이셨어요. 아침, 저녁 시간 활용해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운동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시간대가 또 따로 있다고 하던데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운동의 타입에 따라서 다릅니다.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공복 내지는 뭐 바나나나 고구마 간단하게 먹고 아침에 하는 것이 열량을 태우는 데 좋습니다. 예, 그런데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근육을 많이 쓰고 근육이 약간 손상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 예, 것을 아침에 하면 하루 종일 아플 것이고, 음,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한 다음에는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는 것이 근섬유의 회복에 또 도움이 됩니다. 음.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아침에 하시고 근력 운동은 저녁에 하시는 게 이론상으론 좋습니다. 그렇군요. 식단 관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이 먹어서 살이 쪘으니까 연육 때 뭐 폭식하고 과식한 분들 일단 그 위가 좀 늘어나 있을 텐데 이 늘어난 위의 크기 혹은 먹는 양을 좀 줄이는 게 우선 돼야 되겠죠? 그럼요. 명절 비만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비만의 경우에도 먹는 것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사실 땀나고 헉헉거릴 정도로 달리기를 30분을 해도
200, 300kcal 밖에 못 태우거든요. 근데 그 예. 정도면 밥 한 공기, 한 공기밖에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음식을 줄이는 것이, 열량을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계속 여쭤보고 있습니다. 덜 먹고 더 많이 움직여라 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 탄수화물은 다이어트의 적이다라는 말이 있어서요. 혹시 일시적으로 탄수화물을 끊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최근에 유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요. 예, 탄수화물을 끊는 것은 사실 필수 영양소를 그냥 막 끊고 오랫동안 유지를 하면은 영양 밸런스가 파괴되기 때문에 몸에 예,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음,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기도 힘듭니다. 여기저기에 당이나 녹말이 많이 들어 있어서요. 예, 그래서 뭔가 뭐 원푸드 다이어트, 뭐 한 가지만 먹거나 한 가지를 음. 끊어버리는 습관보다는 밸런스 좋은 영양, 이게 풍부한 음식을 저열량으로 적게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채소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코끼리도 채식 동물이잖아요. 채소를 많이 먹으라는 네. 게 어느 정도로 좀 섭취를 해야 건강에 좋은지요? 보통 그냥 간단하게 상식적인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 매 끼니에 2가지 이상의 채소를 한 줌씩 먹는 거, 그게 충분한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사실 뭐 사과나 고구마, 바나나 같이 당이 많이 들어간 것들은 열량이 높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수가 있는데 예. 그냥 뭐 시금치라든가 무라든가 뭐 별로 달지 않은 채소들은 열량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한두 줌 정도를 매 끼니에 먹는 정도면 충분하고 조금 더 먹는다고 해서 큰 해는 없습니다. 예. 앞서 교수님께서 그 명절 증후군 그리고 뭐 명절 비만의 원인 중에 하나로 일상의 밸런스가 깨진 거를 짚어주셨거든요. 잠만 잘 자도 살이 빠진다고 하는데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는 게 좋겠습니까? 일상으로 잘 복귀하는 것도 중요해서요. 예, 사실 체중 조절에 수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고 지키긴 어렵긴 하지만요. 그래서 예. 밤 10시 정도에 자고 하루 8시간 정도 끊이지 않고 쭉 자는 것이 체중 감소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명절에서 일상으로 돌아오신 후에는 그 밤늦게 핸드폰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예.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져주시면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덜 먹고 잘 자고 더 많이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2주 안에 바짝 찐살 한번 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정아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